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입주자 대표의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임원 선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제1항 읽어볼게요. 법 제14조 6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반드시 두어라,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회장 1명, 또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그래서 최소한 몇 명 이상입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은 임원으로 두어야 된다. 자, 앞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최소한 4명 이상 구성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대표의 구성원 반드시 4명 이상 구성해라. 이 4명은 여기에 있는 이 임원의 최소 인원과 동일하죠. 그래서 임원은 반드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은 아무리 적은 단지라도 반드시 구성을 해줘야 된다. 제2항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14조 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을 하면 되겠다. 여긴 임원들은 임원의 특별한 자격이 있는 동별 대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은 이미 동별 대표자일 때 이미 검증이 끝났죠.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다가 후보자가 나오면 그 후보자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다가 선출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 임원의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 중에서 임원을 선출을 바로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중에서 회장 1명 뽑게 돼 있죠. 오늘은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가목 읽어볼게요.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회장을 선출을 하랍니다. 우리가 회장을 선출할 때, 자,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되겠죠. 또 공정하게 선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선출이 돼야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선출되었다면 선출이 안 된 거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나목하고 다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면 되겠다는 거죠. 후보자가 단독 후보가 아니고 2명이나 3명 이렇게 2명 이상이 후보자가 나왔다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라. 우리가 동별대표자 선출할 때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장은 해당 선거구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단지 전체 입주자 등이 투표를 해주는데, 동별대표자처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완화해가지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다가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 2명 이상이니까 A하고 B하고 뭐 C 후보가 나왔을 때 A가 가장 많이 얻었다. 그러면 A가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A가 회장으로 선출되면 되겠다는 거죠. 다음 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1명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위에 있는 복수 후보나 단독 후보나 똑같아요. 요건은. 그죠? 무조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무조건 투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주고, 다음 이렇게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단독 후보자 1명은 회장으로 선출이 되겠다. 앞에도 또 설명드렸죠? 동별 대표자가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으로다가 선출된다 그랬죠. 여기 회장도 1명이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한다는 말은 좀 다르겠지만 뒤에 있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다목을 주민이 직접 회장을 선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제라고 해요. 직선으로 선출한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직선제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자, 라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을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나하고 다목은 직선제로 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해당되면 뭘 하겠다고요? 대표의 구성원으로 선출하겠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요거는 간선제. 주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동bil대표자를 뽑았죠? 그 동bil대표자들이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선출을 하겠다 이거죠. 간선제인 경우에. 그럼 어떤 경우에 간선제를 할 거냐? 자, 요거 두 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후보자가 없거나, 자, 나하고 다목 중에 후보자가 다 있었죠. 근데 후보자가 전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직선제를 하지 말고 뭐라 한다고요? 간선제로 하겠다는 얘기죠.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가목은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했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해서 선출했으면은 그거는 직선제로 선출된 게 아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왔는데, 그죠?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있죠.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되는데 10분의 1 미만을 투표했다든지, 또 10분의 1 이상 투표는 했는데 후보자가 최다 득표자가 안 나왔다든지,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되는데 10분의 1 미만이 투표했다든지, 또는 10분의 1 이상 투표는 했는데 투표자가 과반수가 찬성이 얻지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의미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우리는 직선제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간선제를 하고 싶어 라고 관리규약에 규정이 돼 있다면 처음부터 직선제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간선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하고 2하고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로다가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회장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 만약에 구성원 과반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과반수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할 거냐? 선거를 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뒤에 읽어볼게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과반수로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다음 대안은 뭐예요?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하겠다 이거죠. 2인 이상인 경우에. 만약에 3명이 후보자가 나섰는데, 자, A 후보, B 후보, C 후보, 가 뭐 5표, 뭐 2표 얻었다. 이런 경우 있죠. A, B, C. 이럴 경우. A하고 B는 최다 득표자인데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추첨을 통해서 A나 B 중에 선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회장 선출 방법은 자, 가목은 이제 공통이고 나하고 다목에 따른 직선제로 일단은 실시해서 선출이 되는데, 만약에 직선제로 실패하게 되면, 여기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간선제로다가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선출을 할 수가 있다. 그 간선제로 할 수 있는 그 요건은 아래처럼 직선제로 할 때 후보자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당선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에 있는 이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아닌 경우, 이럴 경우는 간선제를 실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이고 또 관리규약에 우리는 간선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직선제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간선제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선제로 해서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과반수 찬성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인 후보자를 상대로 추첨을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을 한번 이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직선제로 이제 선출하는 거죠. 자, 천세대 아파트예요.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1인 단독 후보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2인 이상인 경우 2인으로 일단 볼게요. 후보자는 A하고 B가 이제 후보로 나오겠죠. A하고 B가. 자, 투표자 수 몇 명 이상 투표되느냐 기억나세요? 자,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있는 내용 몇 명 이상 투표해야 돼요? 2명일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라. 그러면 1000세대 중에서 10분의 1이면 몇 세대예요? 100명 이상 100명 이상 투표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10분의 1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100명만 투표했다라고 가정할게요. 100명이 투표했다. 그러면 100명의 투표한 자 중에서 찬성 득표를 몇 개를 얻어야 되냐 이거죠. 찬성. 여기서는 A하고 B니까 찬성을 얻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누가 더 많이 득표를 얻었느냐 이거죠. 다시 볼게요. 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선출되는 방식이죠. 경선이니까요. 그러면 A가 60% 얻었고 B가 40%를 얻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당선입니까? 가장 많이 얻은 A가 당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독 후보 한 명이 후보자가 C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 나온 것처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100명 이상 투표해야 되는데 100명이 투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나왔으니까 여기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혼자 나왔으니까 어쨌든 한 표라도 얻으면 최다 득표니까 이때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요? 이때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라. 당신이 회장으로 선출되는데 우리는 찬성합니다. 하고서 우리 C가 최소한 51표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찬성을 얻어야만 C가 당선이 된다는 거죠. C가. 근데 반대로다가 51표가 아니고 만약에 50표를 얻었다. 찬성했다. 그러면 당선입니까? 아닙니까? 당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선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과반수,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51표 이상 찬성을 얻어야 그래야 C가 당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제로다가 선출되면 끝나버리는데 이제 직선제로 선출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이런 경우 볼까요? 요거 나하고 다는 직선제랬죠? 라가 간선제랬죠. 간선제. 후보자가 없거나 과목부터 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간선제로 오겠다. 다시 말하면 직선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간선제로 오겠다는 얘기죠. 직선제에다가 간선제 다음으로 바로 오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500세대 미만으로서 관리규약에 우리는 간선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로 바로 실시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세대 미만인데 관리규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럴 때 어떡하죠? 그럴 때는 똑같이 직선제였다가 간선제로 넘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선제로 왔을 때는 이제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대표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간선제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후보자가 없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후보자는 있었는데 당선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후보자는 비밀선거를 만약에 위반했다. 비밀선거를 위반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그거는 직선제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10분의 1 미만이 투표했다. 10분의 1 미만은 위에서 봤지만 2명 이상이든 1명 이상이든 후보자가 나오면 반드시 10분의 1 이상은 공통적으로 투표를 해줘야 돼요. 투표가 10분의 1 미만 투표했다. 세 번째, 최다 득표자가 없다. 경선을 해가지고 했는데 최다 득표자가 없다. 그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여기에 해당되겠죠? 2인 이상이 투표했을 때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는데 최다가 아니고 둘이 똑같이 동률로 된 경우, 이런 경우. 또 과반수 미달인다. 요거는 자, 1인이 후보일 경우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간선제로다가 선출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대표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자 수는 몇 명이 투표해야 됩니까? 반드시 10명에서 과반수는 몇 명?
6명 이상은 과반수가 투표해주고, 그죠? 또 찬성 대표는요, 반드시 6명 이상은 반드시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요거는 1인이 후보있든 2인 이상이 했든 해당자가 반드시 61표 이상은 찬성을 얻어야 돼요. 투표도 반드시 6인 이상 투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선자가 선출되겠다. 자, 이렇게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선출이 되는데 이제 과반수가 안 나온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마지막 대안으로 이젠 추첨으로다가 최다 득표자 2인 이상 추첨으로다가 결정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로요.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맨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이죠. 입주자 대표의 구성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이제 간선제를 선출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최다 득표자가 2인 경우에 한해서 추첨으로다가 선출하겠다. 다시 말하면 최다 득표자가 2인이 아니라면, 2인 이상이 아니라면은 추첨으로다가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2인 이상이 최다 득표자가 나와야만 추첨으로다가 선출을 하겠다는 얘기죠. 대표 구성원 10명이에요. 근데 2인이 이제 경선을 붙었어요. 자, 후보자가 A하고 이제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투표자 수는 총 10명이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총 정원이 다. 찬성 득표자를 보니까 A가 자, 5표, B가 5표, 5대5가 됐네요. 그죠? 5대5는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많습니까?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한다? 5를 추첨으로다가 결정을 하겠다. 이거죠. 추첨으로다가. 자, 하나 더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요? 하나 더. 2인이 아니고 만약에 3인이 나왔다. A하고 B하고 C가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투표자 수는 당연히 10명이겠죠. 10명. 자, 찬성 득표자가 A가 3표, B가 3표, C가 뭐 4표를 얻었다. 총 10명 되죠? 이런 경우에는 추첨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랬죠. 자, 최다 득표자 2인 이상이니까 여기선 최다 득표자가 2인입니까? 아니죠. C 혼자가 최다 득표자. 그죠? 이럴 때는 당선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돼요. 다시 추첨을 하든지 해서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한번 여러 번 돌려보면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